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해외 축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해축 이제 주력과 또 주력 라인업 또 이제 호펜하임부터 유벤투스 마인까지 조금 좋은 승리가 조금 나와졌죠. 오늘 주력도 상당히 또 좋습니다. 오늘 주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배당 업그레이드 조금 해서 가도 될 정도로 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은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미국이 1점이 조금 안 났어요. 이제 또 말루 찬스에서 조금 추가 득점이 좀 나올 뻔했는데 조금 거기서 이제 약간 말루 찬스 놓쳤던 부분들, 득점권에서 놓쳤던 부분들에서 8점 차가 딱 났습니다. 8점 차가 나면서 프레이 돼버렸고요. 샌디에고는 역시 또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배당홈에서는 이제 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또 이제 2.5바 샌디에고 시애틀 조금 좋게 봤는데, 콜럼버스가 0대0 무승부. 와, 콜럼버스 실제 조금 오늘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요. 조금 로시가 또 버티고 있는 공격 라인업들 최근에 조금 좋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 9배 한플락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해축 어제보다 또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풀럼과 사우스햄튼의 16강전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른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뭐 빠른 경기가 그렇게 조금 메리트는 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이제 9시 경기부터 출발을 하신다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또 이제 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또 이제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풀럼과 이제 사우스햄튼의 매치. 약간 FA 같은 경우는 약간 리그컵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약간 FA컵은 조금 이제 강팀들이나 또 일정 수준 조금 무게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리그컵보다는 약간 권위가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분위기 상승을 조금 가져가는 팀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사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일 달리고 있어요. 8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16강전 요 경기도 물론 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또 이제 또 4일 뒤에 있는 리그 경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사셈은 지금 이제 FA컵도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약간 이제 리그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승격을 조금 노리고 있는 패턴에서 프로권까지는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사우스햄튼은 오늘 1.5군의 가동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국 주요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사셈 같은 경우는 약간 리그의 무게감을 조금 두고 있다. 이렇게 약간 발표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우스햄튼은 오늘 1.5군 정도, 뭐 레이링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뭐 1월 달에 또 영입이 돼가지고 이제 팀에 조금 합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분위기를 좀 못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레이린 정도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 지금 풀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케빈이나 이런 자들의 부상 이슈, 윌슨 부상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정 수는 이제 FA컵에서는 조금 욕심을 조금 내도 되는 입장입니다. 리그 10위를 조금 달리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이제 축구 해제나 또 스미스로 이런 자원들이 또 가용이 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축구 해제 출전 여부도 지금 이제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풀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사셈이 또 어떻게 또 1.5군 가동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럼 사이드의 정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이 조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행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3.5 기준점의 언어바는 어느 쪽으로도 조금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언어바는 조금 패스하시고 플럼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로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비아레알과 엘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엘체 같은 경우는 이제 홈에서는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죠. 근데 원정에서는 고질적인 약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엘체가 또 뭐 승수도 제대로 조금 못 챙기고 있고 9경기 동안 지금 현재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도 조금 있는데요. 뭐 오늘 경기는 이제 산티아고까지 징계로 조금 빠지고 어떻게 보면 또 미르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공격이 원정에서는 조금 원활한 편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원정 성적 12경기 동안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4무 8패예요. 4무 8패로 단 한 차례 올 시즌 승리가 없다는 점도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고, 비아레알도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또 대패를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줘야 된다. 정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한테 지금 조금 밀렸습니다. 이제 약간 어제 또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또 4위로 조금 내려왔는데요. 오늘 다시 또 승점 3점을 조금 챙긴다면은 다시 또 이제 약간 동률로 승점 동률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요. 뭐 일단 최근에 또 모레노까지 오는 경기 또 복귀를 하고 약간 아요세는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만은 모레노 복귀나 또 미카우 타제가 상당히 지변적으로 BRL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이건 충분히 또 BRL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되겠다. BRL이 또 엘체 원정은 또 약해요. 유달리 양 팀들 매치는 홈바를 조금 좌우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 엘체를 또 BRL 원정에서 약하고 BRL은 또 엘체 원정에서 약세를 조금 보여준다. 엘체는 또 홈바는 조금 좋은 편입니다. 일단 요 경기는 BRL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뭐 제법 난타전이 조금 있어요. 일단 양 팀들의 매치업은 조금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기 때문에 또 이제 2.5 기준점의 오바가 똥배당도 조금 납득은 됩니다. 오바 사이드 또 BRL 사이드 한번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내용들이 될 거다. 아요세는 부상이지만은 미카우 타제 폼이 좋고 모레노가 복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로냐와 이제 또 헬라스 베르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도 이제 유로파 일정을 조금 앞두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 일정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 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조심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근데 어차피 또 홈 경기고요. 또 에이스 로마와의 또 매치이기 때문에 자국 팀들과의 또 매치가 조금 펼쳐진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이동 간의 필요는 조금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약간 뭐랄까 유로파에 조금 진심이긴 해요. 진심 모드로 조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내용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헬라스 베로나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또 이제 어떤 에이스 로마와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베로나 자체가 지금 안 좋아요. 베로나가 지금 현재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12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12경기 승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감독 경질시키고 이제 산마르코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마르코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지금 4경기 동안 1무 3패야. 1무 3패일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가운데 있다. 근데 부상 여파도 있고요. 원정 3연패에다가 지금 현재 원정 경기는 1승 5무 8패로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그래도 저는 볼로냐가 또 뭐 다음 일정이 또 원정 일정이거나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 일단 그렇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경기가 실제 또 헬라스 사이드로 빠지는 조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음 주 일정이 있더라도 홈 경기 일정인데다가 그죠? 좀 오르솔리니, 카스트로 이런 조합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약간 헬라스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볼로냐 사이드가 맞아요. 볼로냐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느바는 조금 손해 안 갑니다. 어느바는 개인적인 패스 또 약간 행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볼로냐의 체급 우세를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피오렌티나와 파르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되게 팽팽해요. 맞대결 자체가 약간 이제 최근에 약간 뭐 어떤 때 보면은 또 피오렌티나가 조금 신승을 거두거나 파르마가 신승을 거두는 케이스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전반적인 이제 양 팀들의 매치는 대부분이 무승부였어요. 일단 최근 10번의 매치에서 7번이나 무승부가 났을 정도로 양 팀들은 상당히 또 이제 무승부 비율이 높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무엇보다 리카도 지금 부상이고 고젠스, 솔로몬 이런 다운들 부상 이슈도 일단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조금 가볍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펠레그리노가 또 버티고 있지만은 또 이제 약간 파르마도 원정 득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무승부가 나서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승부도 무승부지만은 약간 프렌 배당이 조금 먹음직스럽게 조금 잡혀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전한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일단 프렌 한번 또 여러분들이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 일단 역시 또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언어반은 그때그때 조금 달랐어요. 다득점의 무승부도 되게 많았고 일단 저득점의 무승부도 조금 빈번하게 나왔던 케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언어반은 조금 저는 조금 패스를 하겠다. 일단 승패는 파르마 프렌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랑스와 메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무엇보다 이제 랑스가 메스 원정에서 2대0의 패배를 한 차례 당하긴 했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그렇지만 이제 랑스는 또 2위자를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좁혀야 되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챔스권을 유지를 하려면은 또 이제 추격하고 있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불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홈 경기가 강합니다. 홈에서 10연승을 달리다가 직전에 한 차례 조금 패배를 당했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홈 경기는 10승 2패예요. 10승 2패 이렇게 조금 달리고 있을 정도로 역시 또 홈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들 또 랑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메스는 지금 현재 리그 최다 실점 팀이죠. 그럴 정도로 지금 리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또 24경기 동안 53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실점률들 특히 또 원정 실점률이 더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엇보다 오늘 경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망곤도도 부상이고요. 스탕블리도 조금 부상이고 역시 부상 공격진들의 부상 이슈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랑스 사이드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메스로 지금 배당이 빠지는지는 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단 원정에서 실점률이 더 높은 메스라는 점에서 전 초용물의 또 랑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을 조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3.5 기준점이다 보니까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기준점은 언어반은 패스, 승패라는 랑스 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메스는 원정이 더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장크트 파울리와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제 조금 두 팀 다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어느 쪽의 상황이 조금 더 나은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또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프랑크푸르트의 상황이 그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일단 장크트 파울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2연승의 반등세, 호펜햄도 잡아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역시 또 지금 현재로 운퉁지 부상도 조금 아쉽고요. 전부 최근에 이제 네메트, 또 매츠, 이런 자원들의 부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우준 부상이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인데요. 바츠와이도 부상이고, 근데 부르가르트가 또 복귀를 했고, 괴체가 또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프랑크의 또 조금 무쇠를 조금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되겠다.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장크르트 파울리 원정에서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상대전 원정 경기에서 조금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건 약간 배당 대비해서 먹음직스러운 조금 배당이 되겠다. 2.34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고 핸디값은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또 굳이 또 언어반을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요? 그죠? 조금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언어반은 살짝 패스. 다만 이제 최근에 2연승의 반등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전에서의 열세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 프랑크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헤타페와 베티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다음 주 일정이 있어요. 다음 주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일정이 있는 팀들은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파나티나이코스 원정, 그리스 원정을 조금 앞두고 있다는 점들, 유로파 일정에 조금 베티스도 조금 진심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셀소 부상, 암라바트 부상, 이스코 부상, 계속해서 조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베티스가 올 시즌 홈에서는 잘해주고 있거든. 정말 조금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는 4승 7무 2패야. 물론 또 2패밖에 안 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승수도 4승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유달리 또 이제 약간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을 정도로 무티스의 면모들을 자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일단 최근에 또 헤타페 원정에서 조금 고전을 했었어요. 늘 또 이제 약간 매치업에서 상당히 또 약간 조금 헤타페 원정에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다면은 요 경기는 조금 이제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무엇보다 이제 베티스 홈 경기는 좋은데요. 원정 가면은 무만 캐고 있어요. 무티스가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헤타페 프렌이 될 것 같습니다. 헤타페 프렌 무승부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경기는 어느덧 역시 또 살짝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홈 대비 원정 부진 이런 부분들 헤타페도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약간 언더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그냥 요거는 조금 무승부 프랭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브레다와 페이노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페이가 지금 약간 상황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또 페이노르트가 올 시즌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부상 여파가 조금 크긴 커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에서의 조금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체급을 조금 보여줘. 뭐냐면은 리그 내에서 이제 하위권 팀들 있죠. 하위권 팀들 가는 가운데에서는 지금 부상자가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약간 1.5군 정도가 나오더라도 실제 약간 지금 현재 브레다보다는 훨씬 더 체급이 조금 높긴 높죠. 그런 애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우에다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조단 보스나 또 모데르 이런 자원들의 활약도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있고 지금 이제 약간 브레다는 앙드레 아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새로 영입이 됐죠. 앙드레 아유가 이제 그래도 조금 노세화가 왔어요. 노세화가 보니까 예전 같은 그런 활약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도 무엇보다 조금 문제점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상 변동이에요. 페이노르트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양아 모드다. 최근에 조금 약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조금 강극차를 조금 보여주는 승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이 약간 조금 2위 수성에 또 목표를 달리고 있는 페이노르트의 우세를 조금 고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약스가 승점 4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패의 승리 한번 또 예상을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브레다전도 조금 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도 한번 또 페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약간 무엇보다 원정에서 조금 실점률이 높은 편이죠. 페이노르트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2.5 기준점의 오바 역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페이 사이드, 오바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레스토아와 또 이제 또 르아브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눌러주시고 민혁이 아빠 메시님도 추천 질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르아브르의 또 퀄리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얘들 올 시즌 르아브르가 홈에서는 잘해요. 홈에서는 또 나름의 또 강세를 공격적인 스탠스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 애들이 달라져. 원정 가면은 유달리 지금 현재 올 시즌 원정 11경기 동안 득점이 5점밖에 없어. 5점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당 득점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데 실점률은 확 올라가요. 그런 애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조금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원정 득점이 11경기 동안 5골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데요. 원정 성적 그러다 보니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1승 3무 7패입니다. 1승 3무 7패로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이제 원정에서는 조금 다른 팀이 돼버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약간 수비에서 킹쿠에 또 세코 이런 자원들의 결정도 상당히 또 큰 부분이 조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수비는 조금 불안할 여지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무엇보다 아두르케가 또 이제 조금 프레스하는 조금 폼이 조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홈에서는 또 꾸준하게 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또 마르세유까지 2대0으로 격파를 내렸던 브레스와이기 때문에요.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브레스와 사이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르아브르가 원정만 가면은 이상해져. 이상할 정도로 유달리 또 희한하게 조금 흔들리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원정에서는 득점이 안 되고 실점이 늘어난다.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조금 브레스와 사이드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에요. 이게 약간 실점률을 조금 높은데 득점도 지금 안 되고 있어. 르아브르가 원정에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언어바는 굳이 조금 건들지 마시고 브레스와 사이드와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퀸즈파크와 미들즈브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컵대회가 아니에요. 컵대회가 아니고 또 리그 경기다 보니까 리그 경기의 동기부여를 또 안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들즈브로도 이제 또 무엇보다 2위를 달리고 있죠. 2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또 큰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코번트리와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승점 8점 차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무엇보다 조금 아직까지 추격을 조금 할
빌미는 좀 있습니다. 오늘 경기 또 뭐 승리를 거두면 승점 5점 차 이렇게 조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아무래도 또 2위 자리 수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서 미들즈브로의 동기부여는 상당히 또 조금 발휘가 되고 있다. 뭐 퀸즈 파크도 지금 현재 뭐 16위 지금 현재 2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중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오늘 경기는 버렐이 또 부상으로 조금 이탈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코네가 이제 약간 하드캐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뭐 나름 또 홍성적이 5월 성적을 조금 보여주긴 하지만은 미들즈브로전에서 최근에 맞대결에 상당히 또 고전을 한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결 같은 도 이제 최근에 또 미들즈브로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무엇보다 최근의 맞대결도 역시 4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미들즈브로는 퀸즈파크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물론 또 미들즈브로가 최근에 코네이나 또 이제 휘테커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라인업의 부상자는 조금 지금 이제 퀸즈파크 쪽이 조금 더 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일단 상대전 4연승 충분히 또 미들즈브로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용인은 이제 핸디값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값도 지금 이제 햄무, 헨승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5 기준점에서는 양팀 매치가 다득점이 많아요. 다득점이 상당히 또 빈번하게 연출이 되는 만큼 요 경기는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조금 긍정적이고요. 역시 또 승패라는 분, 역시 또 약간 미들즈브로의 손을 충분히 또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유베를린과 브레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경기 왜 브레멘 사이드로 빠지는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니페이스를 영입했지만 보니페이스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전멸로 뭐 라인업이 한 번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그런 케이스도 못 보여주고 있고 이런데, 왜 브레멘 사이드로 빠지는지는 전 조금 납득할 수 없다. 아무래도 또 유베를린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지금 이제 1군 멤버 8명이 빠져 있습니다. 브레멘이 상황이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운방굴라도 부상이고, 뭐 수비진들은 여전히 또 부상이고,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과연 조금 좋은 내용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유베르는 이제 뭐 1리치가 오늘 또 징계 복귀를 하고요. 뭐 안자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1리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 팀 포인트, 득점 포인트가 조금 올라온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유베르린이 올 시즌 홈 성적이 괜찮습니다. 홈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12경기 동안 3패밖에 없어요. 4승 5무 3패야. 그럴 정도로 나름 또 이제 약간 경쟁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저는 요 경기 브레멘 사이드로 좋게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배당 대비해서 유베를린 사이드 먹은직스러운 배당이 측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브레멘으로 빠질까? 부상자도 많고 원정도 부진하고 득점도 잘 안되고 있고 수비는 흔들리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요 경기는 유벨린 사이드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 또 2.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순에 또 득점에서의 또 빈도들은 조금 나올 수 있고, 뭐 양팀 다 상원에 또 해볼 만한 매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을 조금 끌어올릴 여지도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여기는 유베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리즈와 노리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리즈와 노리치, 요 경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잉글랜드 FA컵 16강전이다 보니까 나름의 또 노림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16강까지 왔다면 일정 수준 조금 퍼포먼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리즈가 지금 이제 1부 리그 와서는 조금 아시다시피 조금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홈 경기는 잘하고 있는데 원정 경기가 조금 부진하긴 하죠. 근데 2부 리그에서는 1항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오카포를 빼고는 이제 풀멤버 구성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리즈 같은 경우도 약간
일저스는 FA컵에서의 열망을 조금 안고는 있다. 물론 리그도 지금 이제 15위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바쁜 일정을 조금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FA컵 정도는 제 현재로 충분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 약간 칼버트리는 오늘 쉴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 은매차는 오늘 출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약간 뭐 부상 이슈도 조금 크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멤버 구성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감독 자체가 이제 파르케 감독이죠. 파르케 감독이 또 예전에 또 노리치를 또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노리치를 또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감독이 또 리즈에 조금 부임을 해 있고 뭐 최근에 또 노리치와의 맞대결도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리즈는 또 노리치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리치 지금 현재로 상황이 안 좋아요. 노리치가 지금 현재로 리그 내에서 17을 달리고 있습니다. 2부 리그 17을 달리고 있는데 뭐 상황은 조금 뭐 이제 강등권에서 조금 여유가 조금 있긴 하죠. 셰필드 웬즈데이가 또 워낙 또 부진하고 레스터도 또 이제 승점 차감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7멤버 12명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마크마까지 부상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이제 마크마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 올라왔었는데 마크마까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부상병동으로 지금 현재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돼버렸다. 줄부상학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리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다. 노리치는 무엇보다 이제 리즈 원정 3연패입니다. 3연패를 당할 정도로 좀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고요. 리즈 사이드 한번 또 먹음직스러운 배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5 기준점에는 또 이제 오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버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 일단 리즈 사이드에서 핸디 사이드 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제노아와 AS 로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노아 같은 경우도 최근 그래도 홈 경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제노아도 원정 경기가 조금 문제점이고 득점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홈 기준으로는 조금 경기력들이 시즌 내내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제 무엇보다 데로시 감독이 또 이제 로마 레전드긴 하죠. 어떻게 보면 또 친정팀 상대로 이제 또 맞대결을 조금 펼치게 됐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로마가 이제 다음 주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무엇보다 유로파 일정이죠. 유로파 이제 볼로냐. 다행히 또 이제 자국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로마 이제 유로파 조금 신경을 쓰는 팀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들어 술레 부상에다가 디발라 부상, 퍼거슨, 도브비크 이런 점들 공격진들 전면이다 보니까 또 말런이 또 이제 약간 조금 계속해서 조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지원해줄 만한 지원 사격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올 시즌 또 이제 무엇보다 로마가 원정 성적이 조금 좋았다가 최근에 약간 조금 빠그러지고 있어요. 7승 1무 5패로 원래 또 원정 무패까지 또 달렸던 팀인데 최근 원정 밸런스가 약간 깨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지 못하다. 이건 제노아가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 충분히 또 무승부나 제노아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로마는 약간 이제 유로파 욕심이 조금 있는 팀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이런 약간 이제 제노아 프렌 무승부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언어반은 굳이 조금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언더가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언어반은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요. 여기는 무승부나 프렌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로마 공격진 부상 여파가 조금 커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세비야와 라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라요도 이제 또 마드리드 지역이다 보니까 홈에서의 또 경기력들은 또 괜찮은 편입니다. 마드리드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데요. 원정 경기만 가면은 홈딥에서 약간 조금 열악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세비야가 최근에 조금 폼이 좋아요. 세비야가 최근에 뭐 4경기 무패 행진으로 상대 또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바르가스가 이제 복귀를 합니다. 일단 바르가스가 있으면 공격 전개가 훨씬 더 잘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바르가스 복귀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 가운데 또 라이오도 이제 부상 여파가 없어요. 거의 풀멤버 구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무엇보다 원정은 이제 3승 2무 8패야. 그럴 정도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좋지 못하다. 그리고 또 라이오가 이제 컨퍼런스 일정에 약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라이오도 이제 컵 대회가 상당히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이 유로파 컨퍼런스 일정에서 조금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3순 원정을 가야 됩니다. 튀르키예 원정을 가야 돼요. 전시 상황이 또 이제 확정이 된다면 또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튀르키예 원정 일정이 또 잡혀 있다는 점들도 일단 역시 또 내용적으로 라유는 다음 주 일정까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세비야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된다. 세비야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바르가스까지 복귀를 한다면은 충분히 또 공격 자원들의 활로를 만들 예지가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언어반은 조금 패스.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일단 세비야 승,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또 먹음직스러운 배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레이맨과 역시 또 폴란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를 낚았죠. 일단 네덜란드 FA컵에서 아인트호벤을 꺾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대회를 낚아버렸습니다. 이제 결승전까지 가버렸어요. 최근 리그 경기가 조금 부진했었거든. 그런 면들이 좀 있었는데 야, 그 경기 반등세는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네이맨도 이제 올 시즌 린센의 활약이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단 린센이 또 부활을 했죠. 예전부터 페이노르트 시절 때만큼 조금 부활을 하다 보니까 뭐 오가와 또 이제 린센 이런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또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 7승 2무 3패예요. 7승 2무 3패인데 사실 또 홈 경기도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폴렘담도 이제 무엇보다 원정 경기가 올 시즌 1승 2무 9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폴렘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경기 연속 실점이에요. 11경기 연속으로 실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올 시즌 네이맨의 폼이 요렇지 않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린센의 활약이 안 들어갔을 때도 최근 맞대결의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네이맨 올 시즌 맞대결도 또 2전 전승 물론 다 1점 차긴 했어요. 1점 차 신승을 조금 거두긴 했었는데 일단 네이맨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시는 거는 충분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5 기준점에 오버도 조금 땡기는 경기예요. 그럴 정도로 일단 네이맨도 약간 실점들이 조금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폴란드는 원정 실점이 너무 많아.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조금 오바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네이맨 사이드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방향성 한번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핸디 한번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는 또 오바가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AC 밀란과 인터밀란의 밀란 더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지금 이제 무승부와 또 약간 밀란 역배, 또 밀란 프렌 이렇게 조금 빠지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난이도가 있다고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인터밀란도 약간 AC 밀란과의 이 밀란 더비 일단 여기서 상당히 또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유난히 또 AC 밀란 상대로 이 상성 관계를 극복을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인터밀란이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챔스 탈락의 후폭풍도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조금 좋은 내용들은 조금 아니다. 또 이제 라우타로 부상도 조금 아쉽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역시 또 조금 이 AC 밀란전을 조금 어떻게 좋게 만들어갈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최근 맞대결 일단 6경기 동안 AC 밀란은 인터밀란 상대로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유난히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멤버 구성에서도 일단 이 멤버 구성으로도 지금 현재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밀란 프렌이나 무승부 역배 가능성은 조금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2.95배 이렇게 조금 놓여져 있잖아. 둘이 동배당입니다.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인터밀란 승은 라우타로의 부재도 조금 아쉽고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단 요거 동배당인데 요거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한 프렌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시 또 2.5 기준점에서는 조금 언더사이드로만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의 공략들을 조금 잘 하진 못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AC 밀란이 지지 않는 경기 방향성 아무래도 무승부 또 역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또 리옹과 파리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약간 리옹 같은 경우도 조금 지치긴 지쳤죠. 왜냐면 꾸준하게 또 공식전 13연승을 또 달렸던 부분들이 좀 있고 약간 부상이 많았던 가운데 뭐 유로파 일정도 소화를 하고 컵 대회도 소화를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치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뭐 최근에 그런 것들이 패배를 약간 반영이 됐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주식도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또 조정이 오듯이 약간 조정 기간을 조금 거쳤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홈 경기가 또 9승 2패고요. 또 5연승에다가 상대 또 홈에서의 강세들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폰세카 감독 체제에서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팀 밸런스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정 수는 약간 이제 부상 여파도 조금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이고요. 근데 오늘 파리가 조금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오타비오, 스매트, 또 케발, 요런 이제 핵심 미드필더 공격 자원들, 또 수비진에서의 또 징계 이슈, 요런 부분도 조금 발생을 했고, 뭐 이제 부상자들 9명까지 포함하면은, 역시 부상자들 6명 포함하면은 일단 결장자 7 멤버 결장자가 9명이나 돼요. 9명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지면적으로 조금 파리는 조금 오늘 라인업 상황들이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또 리옹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파리가 또 이제 원정에서 최근에 또 부진해요.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리옹 승부르기에 들어갔다 다시 또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근에 또 리옹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리옹은 또 이제 난타전 또 빈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바도 조금 긍정적이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리 FC 주전 멤버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히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발렌시아와 알라베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벤주로 이제 발렌시아도 조금 이제 나름 또 예전에 또 정말 전통적인 강호팀인데, 그죠? 명문팀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구단주를 바꿔야 됩니다. 구단주 지벤주로 피터림 체제는 조금 이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애들 좀 있고, 전반적으로 홈에서는 그래도 약간 5승 5무 3패 나름 또 이제 5할 승률 이상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엇보다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크긴 커요. 지금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 그리고 또 이제 아기레 사발라, 또 주전 골키퍼의 결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있는 부분이고, 양 팀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승점 이제 15위 16의 맞대결인데 두 팀들의 승점 차는 2점 차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동기부여를 또 안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유난히 또 알라베스가 발렌시아를 잘 괴롭힙니다. 아시겠죠? 최근의 맞대결에서 알라베스는 발렌시아전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원래 또 알라베스는 아시다시피 홈 대비해서 원정이 부진한 팀이거든.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올 시즌 원정 선수도 2승이 뭐 9패밖에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또 원정 부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발렌시아 원정 가서는 잘 버텨. 그런 애들이 좀 있지. 약간 레반테도 잘 괴롭혀. 레반테도 발렌시아 지역인데 알라베스는 레반테 원정 또 발렌시아 원정 이런 부분에서 발렌시아 지역 원정에서는 상당히 또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잘 버텨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프렌이 조금 좋아 보여요. 2.5 기준점에 일단 뭐 프렌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눌러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약간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나 프렌 아니면 또 2.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도 방향성이 조금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 레드불스와 또 몽레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몽레알. 원래 또 이제 몽레알은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죠. 원정 수비도 조금 취약한 내용들이 좀 있고, 계속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몽레알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작년 대비해서 전력 보강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리그 개막하고 나서도 샌디에고 FC한테 5등의 패배를 당하고 있고요. 또 시카고 파이어한테 또 3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실점은 또 8실점이나 했어. 그럴 정도로 역시 또 원정 실점은 조금 높아져 있고, 오늘도 심지어 또 원정 경기입니다. 자, 뉴욕 레드불스는 지금 이제 올랜도 시티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일단 뉴잉글랜드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시즌 출발이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라인업에서도 조금 아시다시피 뭐 조금 좋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뭐 추포모팅, 포르스베리 이런 자원들이 잔류를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보여줬던 홈 강세는 꾸준하게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6경기는 몽레알의 페이스가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들 조금 주목하셔서 뉴욕 레드불스를 조금 좋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원정 불안이 조금 있어요. 몽레알은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최근의 매치업에서도 일단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뉴욕 레드불스가 몽레알전에 2전 전승이었습니다. 그렇던 만큼 일단 오늘 경기도 충분히 또 저는 약간 뉴욕 레드불스의 조금 우세를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몽레알 지금 2경기 동안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2경기 동안 8실점을 하고 있다. 수비 밸런스는 깨져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신다면 뉴욕 레드불스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또 몽레알의 수비를 조금 고려한다면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레드불스 사이드, 오버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일단 어제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적중이 오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고배당도 잘 먹어볼게요. 고배당도 한번 컨택 방을 잘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또 우리 또 해축은 좋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적중 한번 또 쓸어 담는 내용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자!